네, 유닉스 설치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 머신 환경으로 진행할 거고요. 버추얼 박스를 이제 설치를 하겠습니다. 버추얼 박스 설치 방법은 여기 오라클 버추얼 박스라고 치시면 되고요. 그래서 버추얼 박스를 가셔서 6.1 버전을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되고, 여기에서 윈도우 호스트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런 버추얼 박스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이걸 실행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서버를 리눅스 깔아놓은 거고요. 지금 다시 이제 유닉스 솔라리스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리스는 여기 오라클에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라리스를 다운을 받으시는데, 솔라리스 다운로드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라클에서 솔라리스 11 버전, 최신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D, DVD, 가상 머신에 ISO로 설치할 거니까 여기 CD, DVD를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라이브 미디어 기본적인 기능을 갖춰서 라이브 미디어 X86 라이브 미디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는 X86 오토메이티드 인스톨러 부팅, 이거는 이제 스파크용은 그 스테이션, 워크스테이션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토메이티드 인스톨러 부트 이미지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억셉트 해주시고 다운로드 걸고 로그인 하라고 하면 로그인 해야 되고요. 로그인해서 다운을 받습니다. 이렇게 다운이 되는 경우 이거를 잘라 넣어서 제가 D 드라이브에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박스를 이제 해서 이거 CD롬으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무시하시고요. 이거는 그전에 제가 빅데이터용으로 설치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새로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이름은 우리가 유닉스 솔라리스다 라고 하겠습니다. 머신 폴더를 여러분이 정하시면 되고요. D 드라이브에다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용량 좀 확인하고요. D에다가 솔라리스라는 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솔라리스로 거시고요. 버전은 오라클 솔라리스 11 버전으로 하시면 됩니다. 64비트 이거를 맞추시면 되고요.
11 버전이죠. 네, 오라클 솔라리스 여기 X86 오토메이티드 인스톨러 부트 이미지 399메가짜리 이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시면 램 크기는 우리가 최대 4기가 정도를 쓰시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4기가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4기가 정도로 맞춰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누르시고 하드 드라이브를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새로운 지금 새 가상 하드 디스크 만들고요. VDI로 디스크 이미지가 VDI 포맷입니다. VDI 포맷을 잡으시고 동적 할당 추가 필요할 때 늘어나는 방식을 이제 체크하십니다. 동적 할당 그리고 경로가 나오고요. 하드 디스크 용량은 한 16기가 기본인데 이거를 조금만 더 늘리겠습니다. 한 뭐 50기가 정도로 하겠습니다. 만들기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닉스 솔라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설정 여기서 설정해도 되고요. 여기서 설정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장소에다 여기 비어 있는 거에다가 걸어줘야죠. 그래서 눌러서 가상 광학 디스크를 눌러서 우리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D 드라이브 안에 툴 안에 솔라리스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열게 하시고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시작을 하시면 이렇게 뜨고요. 스페이스바 시작할 때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라클 솔라리스에 대한 버전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 솔라리스 11.4 오토메이티드 인스톨을 누르시면 됩니다. 설치 과정이 진행 중이고요. 이거는 이제 끄셔도 됩니다. 카피라이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부트, 리드라이트, 리마운팅, 하드디스크를 마운팅해서 읽어오는 거고요. 장치에 대한 노드를 프로빙 검사하는 거고요. 사용하기 위한 이미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마운팅이 끝났다라고 나오고 디바이스를 구성하고 있고요. 호스트 네임은 지금 현재 솔라리스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버추얼박스고 호스트 네임은 일단 솔라리스고요. 자동 인스톨레이션이 시작됐다라고 나오고 현재 자동 인스톨레이션은 과정은 콘솔에 아웃풋된다라고 나옵니다. 자세한 로그 파일은 저기 경로에 들어가게 되고요. 언제든지 로그인 프롬프트에서 엔터 쳐서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XML 그 매니페스트 파일들을 설정 파일들이죠. 그런 걸 사용한다라고 하고 using profile specification이 저기 경로에 잡히네요. 설치를 시작한다. 그리고 설치에 대한 준비 매니페스트 파서 컴플리트 설치 되고요. 인스톨 인바이러먼트 컨피그레이션 컴플리트 됐고요. 셀렉트 디스크 선택해서 타겟 셀렉션 이런 식으로 쭉 설치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로부터 아까 그 솔라리스 그 사이트 솔라리스 URL이 패키지 oracle.com 솔라리스 밀려 있으네요. 여기로부터 설치 중이다라고 나오면서 그 가지 문제를 이제 셋업하면서 이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액션에 대한 머징 그리고 checking for conflicting action 그다음에 consolidating action change evaluating mediator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액셉트 됐고 뭐 보여지진 않지만 그리고 라이센스를 리뷰하세요라고 나와 있네요. 설치 후에 명령어 써서 볼 수 있다라고 나오는 라이센스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운로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동안 운영체제에 대한 좀 정리를 여기까지 좀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체제가 하는 일, 이거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운영체제는 사용자 하드웨어는 뭐 중앙처리 장치와 메모리, 출력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응용 프로그램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쓰는 워드나 뭐 엑셀, 뭐 컴파일러, 이런 웹브라우저 등을 이제 하는 거고요. 결국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게 운영체제의 역할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정부와 우리는 유사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늘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프로그램이 유용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좀 더 이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자와 시스템 두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사용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용자는 인터페이스로서 이제 PC 앞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용이 용이하게 되게끔 설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가 나온 이래로 컴퓨터 사용에 특별히 어려움은 못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대형 컴퓨터나 이런 어떤 서버 자원에서는 그렇게 뭐 편리한 환경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 지속 가능하도록 사업 비즈니스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어떤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은 좀 배제가 됩니다. 지금 근데 이제 만약에 사용자 관점이다라고 했을 때는 용이성, 사용의 용이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사용자가 만약에 이런 서버에 네트워크 연결된 워크스테이션에 앉아서 우리가 만약에 할 경우에는 자원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원의 어떤 접근성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그런 것들이 좀 쉽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자 관점을 보시면 되고요. 시스템 관점에서는 자원 할당자로서 볼 수 있다는 운영체제를 시스템 관점에서는 자원을 할당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사용자 관점에서는 사용의 용이성을 위해 설계되는 게 맞는 거고요. 시스템 관점에서는 자원을 할당해주는 자원 할당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운영체제는 이게 커널이라는 핵심 어떤 소스가 있어요. 가장 핵심 부분이죠. 운영체제에서 가장 이걸 항상 수행되는 우리가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운영체제 개념은 다들 아실 거고 리눅스 커널로 인해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우리가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컴퓨터가 이렇게 구동을 시작하면 컴퓨터 시스템 연산이라는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부팅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이제 전원이 켜지거나 재부팅 될 때 컴퓨터가 구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기 프로그램을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요. 주로 이거는 펌웨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런 롬에 저장돼 있죠. 여기에는 CPU 레지스터로부터 CPU 레지스터 또는 장치 제어기, 메모리 내용 등을 포함한 시스템의 모든 면을 초기화합니다. 또한 이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은 운영체제를 적재하는 방법 및 수행을 시작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트스트랩 프로그램 자체가 이 운영체제의 커널을 찾아요. 그리고 메모리에 적재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운영체제를 불러와야 할지 메모리에서 이제 찾아서, 그러니까 운영체제 커널을 찾아서 메모리에 적재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커널이 적재되고 나면 그 시스템과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일부 서비스는 커널이 아닌 그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고, 이거는 부트 시에 메모리에 적재돼서 커널이 수행되는 동안 계속되는 시스템 프로세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프로세스를 시스템 데몬이다라고 해요. 유닉스에서는 첫 시스템 프로세스가 init이고요. 그 init이 다른 많은 데몬을 시작합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시스템이 완전히 부팅된 상태고, 시스템은 이제 어떤 사건이 이벤트라고 하죠. 발생하기를 기다리고요. 만약에 사건이 이제 발생하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부터 발생한 인터럽트에 의해서 신호가 보내집니다. 하드웨어는 어느 순간이든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CPU에 신호를 보내서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이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요거로 불린 특별한 연산을 실행해서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CPU가 인터럽트가 되면 이 CPU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즉시 고정된 위치로 실행을 옮깁니다. 이러한 고정된 위치는 일반적으로 인터럽트를 위한 서비스 루틴이 위치한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또 실행이 되는 거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실행이 완료되면 CPU는 인터럽트 되었던 연산을 다시 재개합니다. 이러한 연산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건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고요. 프로그램 카운터를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그 주소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인터럽트 핸들러에 어떤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를 여기 프로그램 카운터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그 CPU가 인터럽트가 되면 CPU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즉시 고정된 위치로 실행을 옮긴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럽트를 위한 서비스 루틴이 위치한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실행이 완료되면 CPU는 인터럽트 되었던 연산을 재개한다라는 거죠. 이건 오퍼레이션 코드를 말하는 거고요. 예외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잘못된 주소나 잘못된 연산 코드나 잘못된 어떤 연산에 의해서 예외가 발생하면 인터럽트가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위치한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CPU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다라고 이렇게 합시다. 인터럽트는 이 컴퓨터 구조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컴퓨터 설계는 자신의 인터럽트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몇 가지 기능은 공통적인데요. 이 루틴은 인터럽트 고유 핸들러를 호출해요.